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비대위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훈 장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참석한 200여 명의 이 당협위원장들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를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한동훈 이외에 다른 인선도 나왔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카드를 일찍 쓰는 것이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80% 이상 압도적으로 그것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재옥 권한대행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에 지금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키지 않겠느냐. 지금 순서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장관 교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송영길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이 송영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송영길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오늘 재판에서는 굉장히 공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돈봉투 게이트, 돈을 나누어준 윤관석, 강래구 등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윤관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강래구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재판부도 상당한 형량으로 선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에 송영길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은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돈잔치를 벌이는 선거에서 송영길이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이 돈잔치 결과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송영길은 지금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 송영길에 대해서 구속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많은 의원들,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동훈을 아껴야 한다. 자기 확실한 대권 주자이니까 한동훈을 아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필요하다. 한동훈이 만약에 지금 여권의 보석이라면 빨리 써야 한다. 지금 총선에서 쓰지 않으면 언제 쓴단 말이냐. 총선이 지금 그만큼 시급하고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 위기감을 느끼는 게 좀 다릅니다. 이 체감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일부 다른 카드를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한동훈 장관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80% 이상 특히 수도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까지 한동훈과 같은 지금 스타성, 이 화제성 이런 비대위가 아니고서는 이 총선판을 흔들 수가 없다. 한동훈 비대위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당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찬반 논의를 하는 이 자체도 좀 우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만약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주겠다면 이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당으로 보내는 것, 총선에 등판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지 관리라든지 지지율 관리를 잘 하면 이 총선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선대위원장 정도를 하면 큰 부담도 없고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자기 대선을 본다면 그게 훨씬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맡아서 뭐 소위 대권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총선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 카드로 국민적인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지지율로 보나 한동훈 카드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제 곧 윤재옥 권한대행이 뭐 결단을 거의 내렸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오늘 공식 행사는 차관을 대신 보냈고 기자들 앞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구상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당정관계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 구상에 들어갔다. 또 기자들 앞에 나서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은 이제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한동훈 장관은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 자신이 비대위를 맡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 내각에 남아서 뭐 국무총리를 맡을 수도 있고 이 총선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대위를 맡는 이런 것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권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당권이 지금 공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맡을 수밖에는 없다.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비대위를 맡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뭐 각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 이 전국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말에 가깝게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체 전국을 읽지 못하는 균형감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 전체를, 여권 전체를 해코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결단을 내렸고 아마 윤재옥 권한대행이 굉장히 서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늘 연석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의견을 들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예산안도 있고 해서 지금 순서가 있습니다. 좀 절차가 남아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실에 요청을 해야 되고 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한동훈 장관을 인선을 하고 이 전국위에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대위.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윤재옥 권한대행도 가능한 한 서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장관이 치밀하게 이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비대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좀 신선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여당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길의 구속은 당연해 보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 불구속을 시킨다면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거 정말 뭐 재판부나 판사가 문 닫고 옷 벗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돈봉투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 윤관석이라든지 강래구 모두 지금 5년 3년 징역 구형을 받았습니다. 송영길을 구속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수사를 계속하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윤관석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